지난 8년 동안 했다는 그 자괴감도 들고, 한 번은 이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멱살 잡기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우리 강기정 의원님의 그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순수성이 저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투사 중에 투사신데 또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보니까는 또 참 외로워도 보이고 고독해도 보이고 그래요. 아마 이런 토론,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18대, 17대 국회 때 그런 무지막지한 국회 폭력이 없었을 거고, 국회가 좀 신뢰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앞서서 나가니 삼자였다우라. 네, 이번 더민주 1차 컷오프 대상에 오른 강기정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장면을 보셨습니다. 5시간 6분에 걸친 연설이었습니다. 박태규 교수님, 강기정 의원 이번에 컷오프에 포함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3선을 지낸 의원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불렀고요. 5시간 6분의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 공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일단 연민의 정을 좀 느낍니다만은,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네. 노래를 부르고 눈물 흘리고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해오는 의원들 지금 보니까 김의원 의원이 현재 하고 있다는 12명인데 예. 그중에서 대충 보니까 10명이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명이 운동.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12명의 지금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는 주자들 가운데 10명이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권하고 관련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예. 강기정 씨도 마찬가지. 김의원 의원도 지금 마지막 운동권 출신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시고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그런 품위와 채통이는데 아직도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들이 저거 즐겁게 안 봅니다. 저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할 만한 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링을 해야지. 네.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북한이 언제 테러를 할지 전전긍긍하면, 북한에서 지금 생화학 무기까지 지금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 연일 북한의 테러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운동것이 노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변호사협회에서 성명을 내는 걸로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잖아요. 인권 보장도 다 되고 네. 그리고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법인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필리버스팅을 하느냐는 그런 변호사협회 의견 2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다 의견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중지를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태규 교수님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테러방지법 신은숙 변호사님 논란이 많잖아요. 네. 야당은 지금 굉장히 국민 사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겁니까? 도청 감청을 하려면 현재 테러방지법에 의해서도 오중 장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직접 신청할 수도 없고 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건 쏙 빼고 마치 아무한테나 이제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야당이 필요한 부분은 감추고 감청, 도청 이 부분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네. 대한변협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긴급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되고 대량 피해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다음에 중간에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법으로서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에 비해서 절대로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이 야당을 향한 그다음에 정치적 공약을 향한 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대한변협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만약에 법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다 그러면 국민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디에다 질의하실 겁니까? 사실 유권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이상 야당이 반대하는 명분도 좀 그만큼 약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강기정 의원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계로 분류가 되고요. 광주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 보면 굉장히 뭔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몸으로 나섰던 분입니다. 아마 그 기억들 다들 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통해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네, 강기정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김성애 의원이죠. 한호석 국장님,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김성애 의원이, 강기정 의원을 주먹으로, 때렸고요. 당시에 그 강기정 의원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일단 아까 그걸 좀 바로잡을 게 있어요. 강기정 의원이 네.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면 내가 폭력 국회의원 5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 거꾸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력 국회, 동물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필리버스터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80년대식 민주 반민주 대립 구도의 이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야당이니까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것은 어떤 일부 의무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때로는 타협할 때 타협하고 또 협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협조와 타협이 안 된다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게 표결이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공화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유정해라고 해서 3분의 1씩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적이 있어요. 거의 지명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야당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강력하게 물리적 저지를 해도 국민들이 좀 이해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거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건 타협하고 타협이 안 되면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한 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선거를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네. 아까 노래도 부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예. 불렀고요. 눈물도 보였고요. 예. 저도 학창 시절에 감옥도 갔다 오고 수배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요 모습을 보면 사실 정말 퇴장을 앞둔 운동권 정치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좀 씁쓸한데요. 네. 과거를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 과거는 네. 성찰의 영역일 뿐이지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 강 의원에 대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네.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을 성찰하기는 좀 희망하는 건 내가 내 의견을 앞으로만 던졌지 뒤를 돌아봐서 토론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어떤 조직에서 강제로 축출되는 부분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예.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버스터가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몸싸움 안 했을 거라고요. 네. 토론을 했을 거라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필리버스터가 이게 토론입니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때 그들만의 문화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방적인 대화 방법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꼭 통과시키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분이 여론이 나타난다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대화는 아닙니다. 예, 강기정 의원의 저런 모습들, 과거는 추억과 성찰의 대상일 뿐이다. 이 말을 저희가 잘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공천 배제 후에요. 눈물의 필리버스터를 한 조금 전의 모습 지켜보셨죠? 강기정 의원을 향해서 마음이 짠하다, 멋있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광진, 은수미 의원에 대해서도 격려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 문재인의 필리버스터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강기정 의원에게 전한 SNS 글을 보고 계십니다. 김우석 부서장님, 자, 문재인 전 대표의 글쎄요, 뭐랄까요? 뭔가 계속 SNS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저 모습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거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당 대표는 김종인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친노 진영에서도 그렇고 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최대 지분이 있는 문재인 대표가 현실 정치에서 네. 야당을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SNS 상에서 이런 정도의 응원을 하면서 네.
역시 실질적인 지도자는 나 문재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지금 민주당의 주인은 여전히 문재인이다. 예. 그리고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나를 믿고 움직여라라고 하는 일종의 리더십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필리버스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행태를 잘 보시면은요. 네. 이게 앞에서는 예전에 우리 동 뜬다 그러죠. 동 뜨고 뒤에서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결집시키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그래서 보면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예전에 친노 그룹들이 결집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의 버지수가 줄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해. 한 10,000명 정도가 계속 접속을 하면서 일정 정도 유지를 하는데 네. 이 정도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친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예. 이 핵심들이 결집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와 온라인상의 외부에서 하는 필리버스터, 이걸 뭉쳐놓고 네. 일종의 친노를 재결집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뒤로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실질적인 지휘를 하고,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박태규 교수님. 어빙 제니스라는 학자가 집단사고라는 이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성원 모두가 그 방향을 사수하다가 결국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 네. 지금 친노 패권 세력을 뒷받침한 온라인상의 10,000명. 이거 국민의 부패적인 정서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보면은 원래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링은 그 의지하고 관련된 것만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예. 선진국 국회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법은 무시하고 그런 가장 소중한 민의 정당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면서도 네. 정해진 법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단 사고의 위험성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 앞서서 필리버스팅하는 의원들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 10,000명의 친노 온라인 상의 그런 당원들 예. 지지를 받는 이런 핵심층이 아닌가. 그리고 여론도 보세요. 여론도 지금 보니까 오늘 변협 발표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급격하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야 이거 이 정도면은 대한변협 이런 정도 의견을 내면은 예. 야당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그렇게 돌아서고 여론이 있는데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급하니까 자꾸 좀 이종걸 대표도 딴 의견을 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고 네. 본인들도 앞으로 정치를 하는 거지 저렇게 자꾸 외골수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은 누가 앞으로 지지를 해주겠어요? 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저도 기자 생활 참 오래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테러 방지법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중재안을